네, 이민호 전문가에 이어서 이지은 전문가가 골라준 이번 주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바로 만나보면요. 한미 2+2 통상협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 세 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관세 협상 줄다리기 속에서 협상이 기대된다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였죠. 2+2 관세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상호 관세와 이 품목별 관세,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면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양국은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이 오기 전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주가 대부분 호실적을 발표했다.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어제 협상에서도 조선주에 대한 의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선주들은 실적까지 좋아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00% 정도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며칠 전에 발표가 됐죠. 호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8%나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미국이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2+2 통상협의를 계기로 이 우려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두 번째 이번 주 키워드 만나봤고요. 전문가들과 함께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볼 키워드는 바로 한미 2+2 통상협의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의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전망해 봤을 때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협상 그 키 중에 하나로 꼽혔던 조선을 한번 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에 대해서 기대감을 또 한 번 키울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이달 말에 방한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30일쯤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 찾아서 유력한 조선소들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조선주가 또 한 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일정으로 봤을 때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장남, 이제 첫째도 주니어도 온다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MRO 관련된 사업도 좀 보고 그다음 군함 검조 관련돼서도 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시장성 그리고 정말 미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업 관련돼서 관심도가 상당히 팽배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은 많지만 지금은 조금은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더 보실 필요는 있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호흡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만 탑승을 못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이번에 컨콜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부분이 지금 현대중공업 쪽에서 2007년과 8년 기억나지 않으시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때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이 관세 관련돼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대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이 굉장히 완화되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수급이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양쪽이 언제든지 수급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 있고 앞으로 모멘텀 무궁무진하긴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눌림이 왔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대형 조선사들 주가야 말할 것도 없고 기자재나 다른 여타 테마 쪽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조선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지금 막 굳이 찾아가면서 안 오른 종목들 찾아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라는 건가요? 네, 지양해야 되는데 그나마 제가 좀 보는 거는 이제 있어요? 하나 시스템을 조금 보고 있어요. 어. 일단 방산 관련돼서도 당연히 모멘텀이 있지만 지금 필리조선소에 대한 지분을 하나오션과 가지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이 60%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지금 필리조선소에 대한 실적 반영이 이제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이제 연결 실적으로 될 텐데 물론 적자를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미국의 조선 관련돼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MRO 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기대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방에 대해서 지금 3월 19일에 고점 43,400원에 대한 상방룸이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찾아보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하나 시스템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작은 뭐 그런 것들 빼고 보자면 한화 시스템 유력하게 보고 있다. 뭐 상반까지 이미 한 10% 정도 여유가 남아 있고 그 이상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민호 전문가님은 또 미국 시장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이 조선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선주 어느까지 좀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한데요. 네, 조선주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 조선 중에 80%는 중국이 만들고 예. 17%는 우리나라가 만들고 3%는 일본이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 나머지는 다 뭐 우리가 모르는 배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뭐 모르는 배라고 한다면 크루즈랑 어선 정도일 텐데 모르는 배를 제외하고 실제 쓰고 있는 뭐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이나 고급 선박들은 전부 다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죠. 제가 고객보사를 한번 방문했을 때 그 고객사에서 이제 일본 이마마리 조선소로 이제 직원들을 파견했다고 해서 예.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70이 넘어서 그 실제로 공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그 도급으로 온 젊은 직원들한테 기술을 전수해 주러 갔다. 거기서 이제 뭐 그 직원들이랑 뭐 말이 안 통해서 고생을 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기술 인력이 없을 정도로 대가 끊어진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조선업의 어떤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은 조선주 아시다시피 조선주의 그 상승세가 뭐 수직으로 올라오다시피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시는 거는 지금 매수에 들어가시면 뭐 내년, 내후년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면 좀 안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보시고 뭐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로 들어가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 가격대가 무리가 있다. 전망은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얘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지금 뭐 1분기 GDP 역성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GDP와 그 주식장이 항상 동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말씀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3년 연속 그 뭐 역성장하거나 뭐 0% 성장을 했지만 작년 12월부터 뭐 독일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이룰 정도로 뭐 그 경제 성장과 뭐 주식시장은 뭐 항상 동행하진 않지만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헌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뭐 재정 지출을 늘리고 뭐 R&D도 지출을 늘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을 부양하고 예. 뭐 그런 경기에 대한 어떤 촉진 정책을 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역성장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지금 2,500 안팎에서 걸려 있는 이 박스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10년 전 대선 때도 5천을 외쳤었는데 그렇죠. 뭐 이번에도 또 3천, 4천, 5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한 거는 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박스피라는 그 오명을 네. 오명이라고 하기도 뭐하긴 한데 실제니까요. 예, 이걸 언제 벗을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 보겠고 일단 대선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최소한 6월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서 마음이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자, 반도체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꽤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뭐 어제는 잘 가지 못했고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어때요? 이 정도 실적에 이 정도 주가가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좀 뭐가 관세나 여러 가지 그 우려 때문에 좀 눌려 있는 겁니까? 우려 때문에 눌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확실히 시장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조선과 반도체를 비교를 좀 해서 보면 결국에는 둘 다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는데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온 날 당일에 2%대 정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마 장 전에 기대를 하셨던 분들 오히려 뚜껑이 열리고 나서 밀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앞으로 관세에 대한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피로도는 좀 시장에서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놓칠 수가 없는 게 지금 미국에서 중국과 뭐 분위기가 조금은 녹아들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엔비디아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중국의 자국의 반도체 칩의 기술들을 더 끌어당겨주는 모습들로 번질 수가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지금 오늘 장 끝나고 나왔던 부분들도 중국 쪽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련돼서 관세를 좀 풀어주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스탠스는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고, 얼마 전에 한미반도체 쪽에 또 중국 기업들이 TC 본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계속해서 자국 반도체를 좀 살리고 기술 발전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수록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당장은 뭐 엄청난 위협은 아니지만 향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지켜보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선, 방산 두 분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보유자의 영역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 반도체는 이렇게 쭉 둘러보면 꽤 마음이 가는 종목,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싶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까지 해서 빅테크들 실적도 계속 발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따라서도 반도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국내 반도체, 해외 반도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국내 반도체의 어떤 실적 같은 거에 대한 의심은 크게 없습니다. 예. 이제 단지 여기서 이제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관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사실 그 이제 우리가 막 기대했던 뭐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그 소식은 계속 강감무 소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단지 그 전통적인 그 이제 D램 부분이 계속 소요가 되는 게 뭐 무슨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그 시설이 뭐 4년마다 재투자되는 그 리사이클이 오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경기에 따라서 이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그 경기 침체가 온다는 전망과 함께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부분 때문에 사실 성장 그 어떻게 보면 손이 나가지 못하는 투자의 웨이트를 쓰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반면 그 해외에 있는 미국 주식에 있는 그 주요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오르지 않았냐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려와 함께 지금 2026년 12월 물량까지 다 그 이제 예약 판매가 다 끝났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가 굉장히 좋다라는 전망이 그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에 지금 이런 그 관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분기가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실적은 좋았지만 가이던스를 그 내부에서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뭐 웨이트를 더 싣고 안 싣고는 투자자의 마음이 좀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굳이 뭐 무리를 해서 싫다기보다는 좀 짧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신재생 그리고 태양광 이쪽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실리면서 이쪽의 주가들이 오랜만에 좀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태양광, 신재생, 뭐 풍력도 있겠고 어떻게 바라보세요? 태양광은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태양광 생각을 쪽은? 들어요. 근데 풍력은 좀 논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 중에 CS윈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결국 수출로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기업인데 지금 트럼프는 태양광 관련돼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지만 풍력은 대놓고 안 좋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업황에 대한 우려는 좀 풍력주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태양광도 같이 풍력도 같이 움직이긴 했죠. 뭐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 나오면서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으로 나왔지만 국내 한정된 사업으로는 사실 눈에 띄는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런 기업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풍력 쪽에서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태양광 쪽은 중국에 대한 반사이 기대감이 확실히 좀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동남아 그리고 중국 쪽에서 뭐 우회 수출기나 이런 부분들 다 막게 되면 결국에는 재고 소진 그리고 이게 하반기에는 모듈 가격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고 지금 태양광 소재 관련돼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면제 이야기가 나와서 또 OCI 홀딩스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들 안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주도의 흐름이 오늘 거래량도 그렇고 그리고 업황에 대한 반등 미국에서는 지금 태양광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태양광 쪽은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민호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오늘 주제는 뭐 맞춰볼까 하는데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태양광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경합하는 대표적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태양광 설치는 대부분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대부분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경합 중인 업종 중에 하나가 태양광,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게 태양광이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 관세 문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사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로 태양광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번 주 시장 한번 돌아봤고요. 이제는 다음 주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다음 주 일정이 한국 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주간입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화오션, HD 현대건설기계, 두산파켓 등의 실적이 4월 28일 월요일부터 공개됩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로 가면요. 크래프톤, 역시나 많이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하이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 이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30일로 가면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열리게 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AMD와 같은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5월 1일로 가면 미국의 PC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GDP도 발표가 될 텐데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 관세 영향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역시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지만 일단 지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MS, 메타, 퀄컴 등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5월 2일까지 가면 애플 그리고 이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라이릴리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일주일간 다음 주 한 주간의 일정을 읊어봤는데 빠진 것들도 워낙 많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네, 실적이 너무 많아서 예. 다 체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자막 칸이 부족해서 다 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건 결국에는 이제 뭐 아마존 실적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도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뭐 임상 3상 결과치 굉장히 좋게 도출은
냈고 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뭐 당장의 연결고리를 깊게 찾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최근 시세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지의 여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엔터주 또 하이브가 이번에 실적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번 주는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대장주격의 종목군들이 또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번 한 주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또 관련돼서 아마존, 캐펙스 투자, 가이던스 이런 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럼 반도체 관련돼서 이번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지금 좀 축소한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아마존에서 부인하긴 했습니다. 이게 수급상의 이야기지 우리가 뭐 이 부분에 투자를 줄이거나 하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워낙 뭐 주목해야 할 인물도 많고 발언도 많고 이런 실적 발표도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콕 집어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예, 역시나 하나로 짚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민호 대표님께서는 네. 정말 뭐 다른 건 다 안 봐도 이거 하나만은 꼭 봐라.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 전반적으로 뭐 다 주가 흐름이 그 좋은 종목들을 대부분 말씀을 해주셔갖고 예. 뭐 다 그것들은 좀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앞서 이제 표에서 보여주신 것 중에 그 미국의 PC 물가지수하고 예.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 발표가 되는 그 졸트 구인이익 보고서 요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부분들은 다 실적 흐름도 좋고 뭐 지금 주가 흐름도 좀 좋습니다.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장주 실적 발표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뭐 지금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PER이 1000배가 넘기 때문에 저는 손이 좀 안 나갈 정도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예. 그래도 뭐 상당히 기대감이 좀 드는 악재를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깨지지 않고 지금의 어떤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려면 지금 뭐 다음 주에 나올 그 미국의 그 구인이익 보고서 졸트 그리고 PC 같은 물가지수 같은 그런 지표들이 나쁘지 않게 나와야 그래도 이 흐름이 그냥 망가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 부과 전이다 후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네네. 일단 뭐 수치 자체는 중요하니까 예, 예. 망가지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장에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글쎄요.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하나만 꼭 집어서 보라 그러면 도전 템베거를 보면 된다. 예, 중요한 내용들 다 전해드린다, 정리해드린다. 예, 이런 대답을 좀 기대했는데 두 분으로부터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 1111이 앞서서 이제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민호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워낙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국내 주식들도 꽤 반응을 잘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얽혀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네. 혹시 뭐 눈여겨 보는 기업이나 뭐 모멘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커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 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사실 그 국내 제약바이오가 이제 해외 제약바이오 주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전체 업황을 그냥 따라가시는 게 그게 좀 안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단지 이제 테마성으로 나오는 뉴스 기사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제약바이오 해외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좋게 나올 때 같은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약바이오라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실체가 있는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로 제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주총회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처음 함께 하셨으니까 네. 뭐 약간 시간을 내서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작년 여름에 나오고 이제 오랜만에 나오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방송을 안 나오게 되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 고객들을 상담하고 자산 운용을 하다 보면 이런 시장에서는 굉장히 새가슴이 되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새가슴보다 더 중요한 건 인내심과 그 꾸준한 연구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도전 템베거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준 전문가님도 뭐 말씀하실래요? 네, 다음 주 일정이 많은데 도전 템베거에서 항상 정리를 하루 마감과 같이 해주시니까 늦으셨습니다. 네, 꼭 네. 시청을 하셔서 그때그때 실적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은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이준 전문가가 함께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쭉 함께 도전 템베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주총회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는 신의 한 수로 넘어가겠습니다.